삐져 있고, 그리고 충동적인 상태가 늘 되고, 늘 분노, 증오, 원망에 화가 나 있고, 아니면 열등감 내지는 이 상태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나마 빠져있는 거를 인지라도 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너무 지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곧 살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의 감정적인 에너지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마음의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때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살기로 표현이 되는데, 이 살기가 여러분의 지능을 낮게 합니다. 똑똑하지 못하게 해요. 그 똑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음의 때의 작용이에요. 그 당사자가 너무 미안한 기억이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체험을 하면은, 진짜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한다고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식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그거 미안한 마음을 끄집어 오리려고 하니까 몸에서 저항이 일어나.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나. 그게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시냅스를 끊어버려요. 아예 끊어버려서 그 상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 방어 기제를 이용해서 그 신경 스냅스를 차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차단을 시키면 그거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식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방어 기제가 돌아갔던 그런 트라우마,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이 무의식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꼭꼭꼭꼭 눌렀다가 임계점이 도달해서 빵 하고 터져버리면 이게 에너지가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내 현실 세계에서. 창조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이 이 몸과 마음의 그 괴로운 상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이. 이건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마음의 때, 방어 기제로 인한 그런 것들의 시냅스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리고 그 상황 판단이 잘 어눌하게 전달이, 인식체계에서 잘 이렇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뭔가 산만해져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곧 인식의 스펙트럼이 좁아졌다. 이거 마음의 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의 때가 방어기제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려면은, 그리고 무의식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단적으로 얘기했던 경계선 지능 장애가 전 국민을 다 포함해서 700만 명 가까이가 된대요. 14명, 100명당 14명이 이 질환에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런 상담과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관념이, 믿음이 힘들었으면 그거를 꺼내서, 자기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정신이 반짝 들어서 이제 내 몸과 마음을 이제 케어해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뭔가 영감이 들어서 영이, 내 혼과 내 육체를 딱 보려고 했더니 내 혼과 내 육체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때가
혼탁해져 있는 상황에선 내 영의 신호가 혼과 육체에 머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독해지면, 너무 이게 깊어지면 차마 거기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 사람, 그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산만해 보이고 무기력감에 있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삐져 있는, 속상해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의존적인, 그리고 이해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본인의, 그 당사자의 믿음도 거기에는 한몫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뭡니까? 그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받았을까요? 최초의 육신을 얻는 데서부터 이미 그 편향된 그 감정적인 저항에 부딪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늘 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모손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야. 하나였다가 영이 혼과 육체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에너지가 육체와 혼에 맞추려면 디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다운그레이드를 해갖고 에너지를 그 상태에 맞춰지는데, 그렇게 육신을 얻게 됐을 때 이미 버려졌다라고 하는 편향된 편견의 관념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불완전한 존재인 상태에서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아름아리가 계속 그 조상님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이 거기 더해지게 되고, 마음의 때가 자꾸 두터워지면서 이걸 또 조상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마음이 또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마음의 때가 더 겹겹이 쌓이게 되고, 이러면서 방어기제는 한번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가 이렇게 되다가 계속 방어기제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 돌아가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팅이 되는 거고, 그 견고한 믿음 자체가 나의 색안경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보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독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이 이 혼과 육체에 이렇게 싱크가 맞게 동기화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탁하니까. 마음의 때가 너무 탁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정서적인 상태에 계속 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로 방금 얘기했죠? 사회성이 부족하고 산만해지고 이해력이 딸리고 삐져있고, 그리고 충동적인 상태가 늘 되고, 늘 분노, 증오, 원망에 화가 나 있고, 아니면 열등감 내지는 이런 자기의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나마 빠져있는 거를 인지라도 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독해지잖아요. 너무 지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곧 살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의 감정적인 에너지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마음의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때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살기로 표현이 되는데, 이 살기가 여러분의 지능을 낮게 합니다. 똑똑하지 못하게 해요. 그 똑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음의 때의 작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때는 얘기했었죠? 에고라고 불리우는 거고, 이 에고는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고, 그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려면은 그 상태가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계속 순환이 되는 구조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를 보충함으로써 마음의 때가 더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의 때도 생명체거든요.
봐주기 전까지는 생명체입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에서는 뭔가 도피처를 찾아서 잠깐 비켜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뭔가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마음을 막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충동적인 마음이 올라올까? 왜 그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라는 거를 무의식적인 연산장치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쪽 면을 봐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쪽 세계에 이미 파묻혀 있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뭔가 여기서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 마음의 때로 인한 바로 에너지가 물질화가 돼서 창조가 돼.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마음의 상처예요. 내가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내가 케어해낼 것이냐. 내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사자가 너무 미안한 기억이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체험을 하면은 진짜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한다고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안하다는 표현을 못하면 의식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잠재의식에 기록이 되고 더 이상 그거 미안한 마음을 끄집어 오리려고 하니까 몸에서 저항이 일어나.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나. 그게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시냅스를 끊어버려요. 아예 끊어버려서 그 상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세대를 거쳐서 많은 경험들이 답습이 되고 누적이 되면 당연히 고유한 그 사람의 행동 패턴 내지는 믿음의 체계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그거를 외부 사람으로 들어서 지적을 받아서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케이스죠. 그렇지만 이거는 살기예요. 살기. 자기가 봐주지 못한 거죠. 미안하면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속에 쌓아두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그 무게를 더한 거죠. 살기는 이제 분노의 살기니 뭐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거 마음의 때라고 칩시다. 여튼 그런 마음의 때, 마음의 살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되는 거를 갖다가 방어기제로서 스냅스를 차단을 시켜버리고 기억을 못하게끔 하고 자꾸 마음에서 생각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니까 한 곳에 몰입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할 수가 없어. 집중이 안 돼.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살기의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자꾸 이쪽, 이 무의식의 그 마음에서는 내가 그때 사랑 못 받았지.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했지. 뺏겼지. 피해봤지. 손해봤지. 억울해. 서러워. 괴로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속. 연산이 돌아가. 로직이 돌아와. 쉼없이 돌아가. 생각이 돌아가. 그런데 당연히 내 일을 못하죠. 상사가 얘기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구를 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죠. 왜냐?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는 없어요. 다 여기가 있어. 다 이쪽에 가 있어. 이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때 때문에 제대로
대인관계, 사회관계, 예, 이런 것들이야. 자기가 자기를 케어가 할 지경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때가 쌓이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병으로서 그런 정서적인 상태로서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괴롭히는 상태가 되면 그럼 괴롭잖아요. 뭔가 집중도 안 돼. 몰입도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 그리고 뭔가 좀 잠잠해지려고 하면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충동적인 마음이 쑥쑥 올라와. 그리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우울해. 그리고 좀 용기 좀 내보려고 하니까 무기력감에 빠져. 이런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마음의 때, 살기,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못 찾죠. 자아의식을 찾을 수가 없어. 나란 무엇인가를 캐내는 게 마음수행인데 나를 알지도 못해. 나라는 이런 생각마저 들지도 않아. 그냥 괴롭다야. 그냥 괴로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